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황당한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황당한 증여세 폭탄을 맞았다.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증여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요, 인터넷 포털에 물어보고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증여하는 것. 마지막으로 잘 모르는 얼치기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증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실수라고 말하냐 하면요, 그들의 말만 믿고 증여했다가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실 절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가령 할아버지가 손자녀의 유학비를 대신 내주고자 할 때 절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몰래 유학비를 지원하고 들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발각되더라도 증여세는 얼마 되지 않을 테니까 몰래 지원하라고 자꾸만 종용하죠. 그래서 그 말만 믿고 할아버지가 손자녀의 유학비를 몰래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해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자녀 3명한테 3년간 소요될 유학비 각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몰래 증여한 것이죠. 몰래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 증여가 발각된다 하더라도 1인당 2억 원의 증여로 인해서요, 성년자녀 5천만 원 공제 후 1억 5천에 대해서 2천만 원의 증여세만 낸다고 생각해서 쉽게 몰래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3명이면 총 6천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됐죠. 6천만 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130%, 30% 세대생활 할증세액을 포함시키니까요. 7,8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래 지원한 후 3년 있다가 증여가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주 쿨하게 6천만 원만 내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준비를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증여세가 나온 것이죠. 우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가 무려 40%,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가 3년 동안 연간 8.03%다 보니까 24.06%를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손자녀 증여가 아닌 손자녀의 부친인 할아버지의 아들한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태의 아들의 자녀에게 손자녀한테 증여한 것은 바로 손자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유학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손자녀의 부친인 자신의 아들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요, 손자녀의 부친인 할아버지의 아들한테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녀를 증여했어도 실질적인 혜택은 아들이 받다고 봐서 아들한테 과세한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손자녀들의 부친인 할아버지의 아들에게는 5년 전에 10억 5천을 증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합산하니까 누진과세를 또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아들한테 추가로 6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증여액 10억 5천 플러스 16억 5천이 되겠죠. 그래서 증여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억 5천만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빼니까 과세 표준은 16억 원 나왔고요. 세율은 무려 40%입니다. 누진공제 1억 6천 하니까 그 4억 8천이라고 하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이미 2억 4천이라고 하는 기납부 증여세액에 대한 공제를 해주니까 추가로 아들이 내야 되는 증여세가 2억 4천만 원이나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억 4천의 증여세를 아들이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3%의 신고세액 공제 720만 원도 받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40%를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2억 4천에 40% 하면 9,600만 원의 페널티를 더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납부지원 가산세로요, 2억 4천에 대해서 8.03% 3년 하니까 5,782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지연 가산세도 물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증여세 미납 본세가 2억 4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가 9,600만 원, 그리고 납부지원 가산세가 5,782만 원. 그러니까 총 어떻습니까? 6억 원 증여하고 3억 9,382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증여가 발각되어도 6천만 원이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려 6.56배나 더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야말로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폭망이 아닐 수가 없겠죠. 특히 신고세액 공제액 720만 원도 받지 못하니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손자녀 유학비로 6억 원을 몰래 주었다가 4억 원 가까이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직접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면 정말로 6천만 원에 세대생량 할증세 30% 포함해서 7,800만 원이면 해결될 것을요. 정말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그 멤버십 회원한테만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400여 편 현재 수록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은 4,004만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 수록된 영상 속에는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가 비책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증여세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손자녀 증여를 하고서 그리고도 어떻습니까? 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들한테 추가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죠. 왜냐하면요 10억 5천을 미리 증여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증여하는 것은 불가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손자녀한테 면세점 증여를 하고 나서 며느리한테 증여했어야 됩니다. 만약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증여했다면 증여세는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령 손자녀 3명한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4억 5천은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2억 5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2억 원을 크로스로 증여하는 것이죠. 나눠서 증여한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직계 전속이 아니라서 부부 동일인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여세는 시아버지 증여 2억 5천에 대해서 1,000만 원 증여재산 공제 받고요. 증여세는 3,800만 원 나오고 시어머니는 증여재산 공제 못 받죠.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6,800만 원만 들어가죠. 손자녀한테만 증여했을 때 1,000만 원 절세가 가능하고 특히 신고세액 공제까지 합친다면요. 204만 원 합친다면 이렇게 나눠서 증여하니까 1,204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자녀가 며느리 한 사람의 3명의 자녀라면 이렇고요. 만약에 어떻습니까? 며느리가 3명인데 각각 한 사람의 자녀한테 유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증여했다면 이거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증여세 미신고와 비교했을 때요. 3억 2,786만 원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증여 후 5년 경과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하고 손자녀는 비상속인이거든요.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속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10년 동안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단편적으로 절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할아버지의 상속세 절세를 위한 전반적인 증여세,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단순히 유학비 지원을 위한 증여세 절세가 아닌 상속세 전반적인 것에 대한 절세를 위한 다양한 절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을 활용해서 며느리 손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부동산 단순 증여에 따른 전세 보증금을 수중인들이 활용하고 세금도 아주 편하게 낼 수 있으며 특히 이렇게 해서 남는 돈에 대해서는요. 할아버지가 수렴청정 증여로 증여약정을 맺어서 그 부동산 증여 후 매각관리, 임차관리, 자산관리는 할아버지가 전적으로 그 관리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걸 어겼을 때는 증여 취소라고 말한다면 할아버지는 재산을 넘겨주고 상속세를 줄였지만 재산권을 평생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황당한 증여세 폭탄 사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증여와 절세 전략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면요. 적격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